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출퇴근해도 운동할 때도 오래 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나르지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날로 의사당 앞에서 의사당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사람을 기리는 의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12명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숨진 경관의 파트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폭동 사건도 원인이 돼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하원 의장 선출 나흘째 다시 시작됩니다. 케빈 맥카티 공화당 대표는 11번 실패하고 오늘 12번째 투표 전에 공화당 반대표와 임시 협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일요일 엘파소 국경을 방문하면서 특정 국가에서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강하게 단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히스패닉계 의원들은 새로운 국경 정책에 대해 국토안보부 장관을 압박합니다. 지난해 12월에 2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한 채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만 경제가 버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2년 전체 자동차 판매 수는 줄어들었지만 전기 자동차 판매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판매 1위는 테슬라, 3위는 현대입니다. 미국과 독일이 프랑스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장갑차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푸틴의 정교회 성탄 휴전 제안은 일축했습니다. 경기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입원한 버팔로 빌즈의 다마르 햄린이 인공호흡기를 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서부 시간으로 아침 9시, 동부 시간으로 정오에 지금 의사당에서 다시 나흘째 12번째 연방 하원 의장을 선출하는 그런 지금 뭐 거의 개원하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느 때이건 다시 이제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의사당 아니건 의사당 바뀌건 전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하원 의장 투표에 앞서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하원 의원들은 1월 6일, 2년 전에 1월 6일 날 의사당과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고 그리고 다치기도 한 많은 그 희생자를 기리는 그 같은 지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당 밖에서 있었던 일, 예전 같으면 아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주도를 했을 텐데 이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자리를 하킴 제프리스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오늘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대표가 바로 2년 전에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보루인 의사당을 지킨 사람들을 기리는 그 같은 얘기 또 의식을 주도했습니다. As a result of the events on January 6th, the lives of 5 heroic officers were lost. Another brave Capitol Police officer lost his life defending 의사당 경관들 그리고 이제 또 워싱턴 DC의 경관들이 지켰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140 officers were seriously injured that day. 140명이 그날 아주 그 심각하게 부상당했다. 그렇지만 폭동은 실패했다라고도 말합니다. They failed. They failed because of the bravery and valor of the United States Capitol Police and the Metropolitan Police. 용감한 의사당 경관들과
또 워싱턴 DC에 경관들이 막았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We will 하죠. never forget their sacrifice, and we will never forget this day.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죠. 마찬가지 이제 모든 오늘의 이벤트의 모든 그 중요한 것은 그날 본인들의 여러 가지를 희생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사람들에게 바쳤습니다. The January 6th insurrection shook our republic to the core. For many in the Congress and across our country,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cars are still raw. 네, 그날의 그 신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입었던 그 상처는 여전하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The Congress and our Constitution. 그러나 그들은 그 의사당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헌법까지 지켰다고 말하죠. Thank you to the family. 네, 그들 또 희생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가렛 키벤 그 의사당의 목사가 기도를 하죠. 역시 그들의 희생 그리고 모든 것을 신에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In all these things, well, may we always call on you, knowing that you are our God and ever present in our times of trouble. We pray these things in your most holy name. Amen. 그리고는 이제 그날 희생됐었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Brian David Sicknick. Howard Charles Liebengood.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officers Gunther Hashida, Kyle DeFreitag, and Jeffrey Smith. Officer Billy Evans. 오피서 빌리 에반스 이름을 부르는 세 명은 아주 어렵습니다. 142nd moment of silence. An acknowledgement 140 seconds 묵념이 이어졌죠.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defending the Capitol on January 6th, 2021. 하킴 제프리즈 민주당의 대표가 하원 대표가 한 얘기 그리고 이제 140초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의사당 안을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나흘째 연방 하원 의원을 뽑는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어제 11번째 투표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인 1923년도에 9번째의 하원 의장을 선출한 기록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았던 그런 것은 2달 동안 뭐 몇 번이라고 하나요? 133번이었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34회 의회네요. 하원 의장을 1859년에 이제 그 당시에 선출했는데 지금 그 기록에 뭐 도전 같지 않은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공화당의 20명의 의원들은 한마디로 케빈 맥카티를 못 믿겠다는 거죠. 이제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그는 그의 그 정치적인 파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공화당의 20명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될 때 민주당에서 4명 젊은 의원들이 있었죠. 그 의원들이 굉장히 악몽이었는데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악몽을 극복했지만 지금 케빈 맥카티는 20명의 공화당 반란 정치인들이 현실이 돼 있습니다. 특히 프리덤 코커스를 주도하는 사람이 스캇 페리라고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이고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인준을 거부할 수 있는가에 맨 앞장섰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프리덤 코커스의 젊은 사람들은 큐아난의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렌 보버트 콜로라도주의 연방 하원 의원 그리고 어제도 이제 그 케빈 맥카티 대신에 표를 뭐 20표나 받아갔던 그 바이런 도널즈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 역시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고 텍사스의 칩 로이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고
어제 투표에서는 두 번, 한 번씩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 의장이 돼야지 된다 하는 표까지 받았습니다.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사람은 맷 게츠. 역시 이 사람도 젊은 음모론도 믿고 트럼프와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그 의원인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의원들과 달리 왜 케빈 맥카티를 지지하지 않느냐 굉장히 개인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매매 혐의 어린이 이 사람 자체도 하원 의원 자체도 젊지만 미성년자를 성매매했다 하는 그 같은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연방 법무부도 조사를 하고 하원 의회에서도 윤리위원회가 조사를 하는데 케빈 맥카티가 공화당의 원내대표로서 그 조사를 막아주지 않은데 앙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맥 게츠라는 젊은 의원은. 그래서 never 케빈 맥카티, never 맥카티, never 케빈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어제 두 번이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 의장이 돼야지 된다 하고 표를 던졌고 그에 비해서 역시 같은 음모론을 믿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여러 가지 음모론적인 얘기들을 해왔지만 케빈 맥카티가 그를 완전히 하원에서 제거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보호했다. 뭐 이런 경우요. 그래서 이제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케빈 맥카티와 굉장히 친합니다. 이런저런 서로 다른 이유들로 공화당에서는 20명 연방 하원 의원이 공화당이 222명이니까 약 10%죠. 10%가 반대를 해서 오늘도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빈 맥카티 다음으로 뭐 한 20표 정도는 받은 바이런 도널즈라는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이 의원도 역시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이고 44살로서 2년 동안 하원 의원 경험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승리했다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던 사람인데 젊었을 때 뭐 마약 문제로 체포됐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었고요. 아무튼 지금 화면에 그 케빈 맥카티가 보이고 있고 다시 똑같은 작업을 사흘 했었던 것을 나흘째 하는 겁니다. 케빈 맥카티를 하원 의장 후보로 지명을 하면서 지명을 한 그런 그 의원이 왜 케빈 맥카티가 하원 의장이 돼야지 되는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케빈 맥카티에 관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 다음 말은 짐작이 됩니다. 공화당에 관한 것이고 미국 의회에 관한 것이다. 지금 하원 의장이 선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이 일들을 다 할 수가 없고요. 지금 그 마이크 가르시아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의원이 오늘은 날마다 이제 다른 의원들이 케빈 맥카티를 선출을 해야지 된다 하면서 연설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의원들에게는 자신들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마이크 가르시아 의원이 왜 케빈 맥카티가 하원 의장이 돼야지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보수라는 얘기죠. 로널드 레이건 이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표장에 들어서기 전에 케빈 맥카티가 한 얘기는 칩 로이든과 임시 협상을 했다. 칩 로이는 또 다른 프리덤 코커스, 지금 케빈 맥카티의 하원 의장 선출에 반대하는 텍사스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칩 로이 다른 의원들과 임시 협상을 했다 하는데 지금 이제 보면 알겠죠. 곧 투표가 시작이 될 겁니다. And they are hurting. And on that topic, I want to thank our law enforcement. 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네, 이 박수 소리가 많이 나죠. 역시 그 공화당 의원이지만 마찬가지로
의사당 사건 때 열심히 일을 했었던 그런 많은 법 집행관 등등에게 박수를 보내는 그런 박수였습니다. 잠시 뒤에 뭐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투표가 이어지니까 그 투표 결과도 조금 보겠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새로 발표된 이민 정책도 말씀을 잠시 뒤에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공화당으로부터 특히 국경 정책 무척 비난을 받다가 지금 그제 어제 오늘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멕시코에 가기 전에 일요일에 엘파소 텍사스의 그 국경을 방문을 한답니다. 엘파소의 시장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온건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이 가서 직접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은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라를 딱 집어서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하이티 사람들은 항구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지 않고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무조건 돌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해서 이제 대통령이 길에서 잠자는 사람들 어떤 모습인지 엘파소 시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엘파소의 시장은 연방정부가 좀 압박을 덜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지금 연방정부의 입장은 그렇게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모든 인종들이 자신들의 인종들을 연방의회에 뽑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커뮤니티, 그 인종의 공통적인 이슈잖아요. 히스패닉계 의원들이 굉장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직접 반기를 들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큰 그림만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나라에서 절차를 그 나라부터 밟지 않고 이렇게 오면은 우리가 쫓아보내겠다 하니까 일단 국토안보부 장관은 우리가 이제 세관에서 여러 가지 앱도 새로 마련을 해서 항구에서 면담 인터뷰도 하고 전화로 신청도 하고 미국에 또 그렇게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스폰서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면서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패닉 커커스가 알렉스 파디아,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알렉스 파디아 의원을 포함해서 텍사스의 호아킨 카스트로 의원 또 아주 유명한 뉴저지주의 밥 메넨데스 의원은 특히 외교관계위원회의 아주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 밖에는 본인이 그 히스패닉계는 아니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계인 코리 부커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그 상원 의원들도 지금 다 가세를 해서 하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전부 가세를 해서 뭔가 그 이민 정책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민주당 정부의 민주당이면서도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불러드린 의원들은 전부 공화당 의원들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이틀 42 코비드-19 때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 코비드-19 상태를 모른다면서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하게 한 것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연방대법원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그런데도 민주당의 히스패닉계 의원, 히스패닉계가 아닌 다른 소수 인종의 의원들은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정책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 스티븐 밀러 정책과 뭐가 달라?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 살다가 간 아주 젊은 30대 초반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문으로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게 의견을 내놓은 스티븐 밀러와 뭐가 달라? 지금 민주당이 뭐가 달라? 하고 민주당에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리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한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 정치인들을 뽑을 때 이렇게 히스패닉계 정치인들이 알렉스 파디아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밥 메넨데스 같은 사람들이 그쪽 그 인종에서 그들을 뽑을 때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우리들에게 맞는 정책을 가서 의회에 가서 해라 이런 거잖아요. 이민이 되었건 소수 인종에 관한 어떠한 정책이 되었건 그래서 한인들도 정치인들을 뽑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꼭 그 점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드리머 법안에 대해서 공화당 한인 의원 가운데서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법안도 영킴 의원은 찬성했고 미셸 스틸 의원은 반대했고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도 영킴 의원은 찬성을 했고 미셸 스틸 의원은 반대를 했고 그러나 이제 또 그런 의원들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재정 정책이나 여러분들께서 다 그런 것을 꼼꼼히 보셔라.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앤디 킴 의원이라든가 메릴린 스트릭랜드 워싱턴주의 10지구 연방 하원 의원 2명 민주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마음에 들어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이 4명의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의 의원들이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그 이유입니다. 지금 히스패닉계 의원들은 굉장히 히스패닉계의 의견들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재정 정책, 여성의 권리, 드리머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견 일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커뮤니티의 공통적인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의견은 나오잖아요. 그런 점들을 말씀드렸고 그 점에서 보면은 지금 아직 투표가 시작되진 않았는데 바이런 도널즈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막내 아들 이름과 똑같아요. 바이런.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바이런 도널즈라는 어제도 20표씩을 받아간 그 의원은 흑인계 의원입니다. 해서 흑인계로서 이 바이런 도널즈 의원과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최초로 연방 하원 의장 후보로 올랐는데 그런데 바이런 도널즈 의원은 얼굴은 흑인인데 본인은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흑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정치에 관한 생각에 나는 일치하지 않는다. 아예 그렇게 탁 터놓고 얘기를 하면은 쉽고 그러나 돈은 커뮤니티에서 받아가고 커뮤니티의 이슈대로 투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투표를 한다면 커뮤니티에서 돈을 받아가지 말던가 아니면 나에게 돈을 주더라도 나는 한인 커뮤니티에 이민 원하는 그런 정책에는 반대표를 던집니다라고 바이런 도널즈 의원처럼 확실하게 얘기를 하던가 이제는 유권자들이 아주 오래 미국 이민 역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무조건 한인이어서 투표한다. 무조건 한인이 아니라서 투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슈별로 사안별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당연히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러스티 바워스 전 애리조나 공화당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애리조나주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여러 가지를 남겼잖아요. 그 점 때문에 애리조나에서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팍스가 제일 먼저 보도를 하면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과 팍스의 사주인 루퍼트 머덕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리조나가 실제로 레드 스테이트이기도 하고요. 그 레드 스테이트에서 공화당으로서 러스티 바워스가 트럼프에 맞서서 선거는 공정했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애리조나 공화당이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의사당 조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하는 것을 보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 직후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직접 본인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왜냐하면 애리조나에서 하원 지도부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바이든이 아니라 내가 당선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해달라 해서 당시 러스티 바워스가 여보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요. 내가 선서를 했을 때는 미국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선서를 했는데 거기에 어긋나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뒤로는 이제 엄청나게 벌받아서 당에서 쫓겨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포함해서 12명이 지금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대통령이 주는 메달을 받게 됩니다. Presidential Citizens 메달이라고 시민 메달이라고 해서 12명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거의가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지킨 사람들, 법 집행관들 또 그 선출직 의원들 개인적으로 대가를 많이 치른 그런 분들 그리고 또 한 분은 브라이언 그 식닉 이분은 이제 의사당 폭동 사건 다음 날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경관이었는데 이분의 숨졌지만 사후 메달을 지금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의 이분의 파트너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소를 했습니다. 브라이언 그 식닉이라는 분. 검찰은 자연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검시관은 그 의사당 사건이 이 사람의 그 심장 질환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의사당 경찰도 의무를 하다가 사망을 한 것이다 했는데 파트너는 적어도 $10,000,000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사람의 남자에게 이 사람 앞에서 막 그 케미컬 어떤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폭행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날이고요. 지금 그 맷 게츠가 잠시 얘기를 했는데 뭔가 스트러글이 있네요. 의사당에서 맷 게츠가 누구를 그 아마 어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표를 준 그 맷 게츠 지금은 이제 그 의사당의 서기가 이 의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By raising enormous sums of money, and there is no doubt that the individual that was nominated by Mr. Garcia is the LeBron James of special interest fundraising in this town. There is nobody better, but I would suggest that there are qualifications for speaker that are far... 지금 이제 맷 게츠는 여러 가지 케빈 맥카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원 의장 방으로 이미 될 줄 알고 이사를 갔다고 하잖아요. 이사를 간 것에 대해서도 무단 침입자라고 하고 케빈 맥카티가 여러 무슨 이익 집단들과 연관이 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을 하면서 케빈 맥카티가 하원 의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 같은 never Kevin 그 주장을 하면서 연설도 하고 합니다. Many of you have seen the reports that there are negotiation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on this side of the aisle there can be a deal, a meeting of the minds, a grand bargain that would allow us to proceed with the speakership. And I want all of my colleagues to know, regardless of your perspective on me, how impure some of those negotiations have gone. And I want the country to know. 지금은 이제 그 짐 졸단을 하원 의장으로 맷 게츠가 그 프리덤 코커스 지금 케빈 맥카티가 하원 의장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20명 그룹에 속한 그 플로리다주의 맷 게츠가 짐 졸단을 지금 하원 의장 후보로 지명을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나마나입니다. 보나마나 오늘도 케빈 맥카티 오늘도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적어도 지금 12번째 투표에서는 케빈 맥카티가 하원 의장으로 당선되기 거의 힘들어 보인다 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경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지난해 12월 달에 일자리가 22만 3천 개가 만들어졌는데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한 20만 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실업률은 3.5% 거의 50년 반세기 만에 최저입니다. 어떤 매체는 CNBC인가요? 53년 만이라고 하고 NPR 방송은 50년 만이라고 하니까 수치를 서로 인용하는 것들이 약간 다르니까 어쨌든 반세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자리가 늘어난 곳이 어디가 좋았냐면 레저니까 당연히 호텔이 따라가겠죠. 그리고 서비스, 의료, 건축 이런 분야. 고용시장은 아직까지는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인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될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 강하게 여론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치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22만 3천 개가 만들어졌는데 11월 달에는 25만 6천 개, 10월 달에는 26만 3천 개. 왜냐하면 12월 할러데이 전에 벌써 쇼핑 같은 것들을 많이 하니까는요. 시간당 임금은 한 달 전에 비해서 0.3% 늘어났고 그러면 11월 달에는 한 달 전에 비해서 0.4%가 늘어났으니까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늘어난 겁니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시간당 임금은 4.6%.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7.1%니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되겠고요.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일자리를 막 찾는 사람과 일을 하고 있는 사람 62.3% 중요한 수치죠. 11월 달에는 62.1%였는데 오히려 조금 늘어났고요.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43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평균 한 달에 37만 5천 개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1년 전에는 1년 내내 670만 개가 만들어졌는데 왜냐하면 그전에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게 당연하죠.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2천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때 더 많이 이제 잃어버렸던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지난 2년 동안 건실하게 이 고용 시장이 확대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팬데믹 그 이전보다 뭐 막 원래 매년 늘어나야지 되는데 늘어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팬데믹 때 사망한 사람도 워낙 많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은퇴를 한 사람도 있고 더군다나 이민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올려도 경제는 좀 건전하게 그 지탱을 하고 있다. 급격한 경기 침체 위험은 피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모건 스탠리의 글로벌 투자 분야의 책임자인 마이클 로렌 하트 씨가 미국의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좋은 지표가 나오면 대통령들이 항상 한마디씩 하잖아요. 미국이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기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판매가 늘어난 것은 일반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었는데 늘어났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2022년도에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팔린 게 1,400만 대랍니다. 미국에서요. 1,400만 대인데 그 1,400만 대 가운데 전기자동차는 5.8%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전체 팔린 자동차의 3.2%가 전기자동차였거든요. 그러면 3.2%에서 전기자동차 그 퍼센트가 5.8%로 늘어났으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일반 자동차 판매가 8% 줄어드는 동안 일반 자동차는 지난 10년 동안 최악의 판매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기자동차 당연히 테슬라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전체 전기자동차 팔린 자동차의 65%가 테슬라. 그런데 테슬라도요. 1년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테슬라는. 1년 전에는 전체 팔린 전기자동차의 72%가 테슬라였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7.6%.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자동차 미국에서 현대기아입니다. 7.1%. 그런데요. 자동차 값은 올랐잖아요. 뭐 공급망 등등 뭐 피했다고는 하지만 원자재 값이 올랐고 뭐 리튬 같은 것. 그래서 2022년 지난해 여름 그때가 이제 자동차 막 새 자동차 나오고 혼자동차 교환되고 하니까 그때 평균 전기자동차 값은 6만 6천 달러. 1년 전에는 5만 1천 달러였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테슬라는 의도했던 것만큼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140만 대였는데 131만 대 딜리버리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9월 달에 100만 대를 리콜했잖아요. 그 윈도우에 문제가 있어서 뭐 끼일 염려가 있다 하는 거. 그리고
9월 달에는 200명을 레이오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사무실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전기자동차고, 전기자동차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자가들은 더 이상 테슬라를 테크놀로지 회사로 보지 않는다. 자동차 회사로 본다. 그리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더 이상 슈퍼휴먼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주식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아직도 이렇게 60% 이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뭐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었다, 공급망이 엉망이었어 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돈을 덜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유는 더 많이 났다고 하거든요. 원래 자동차 회사들은요, 자동차를 과잉 생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쟁하기 위해서 혹시 뭐 없어서 못 팔면 어떡하는가 하다가 나중에는 막 뭐 무이자로도 주고 크게 세일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습관에서 팬데믹이 자동차 업계를 벗어나게 했다는 게 지금 총평입니다. 생산을 줄이고요. 대신에 가격은 올렸습니다. 이유는 증대했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3분기까지 지난해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모든 뭐 이런 그 수익이 자동차 제조업체요. 2016년 이후에 최고였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2019년 팬데믹 이전보다 자동차를 사는데 지난해에 한 20% 정도 새 차를 사는데 돈을 더 냈어야지 됐고, 선택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이미 잘 안 팔리는 모델은 만들지도 않았고 색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새 자동차는 11월 달에 비싸네요. 49,000달러. 전기 자동차는 66,000달러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새벽에 엄청 추웠어요. 제가 코트 입고 들어왔다가 여기 오니까 조금 따뜻한 것 같아서 코트를 벗었잖아요. 그 정도로 추웠는데 지금 오늘 비 멈추고 로스앤젤레스 경우는, 그러나 북가주에는 이미 오늘 저녁부터 또다시 겨울 폭풍 분다고 하거든요. 산타크루즈 카운티, 소노마 카운티에서 어제 2명이 숨졌습니다. 한 사람은 유아가 나무가 그냥 모비롬을 확 덮쳐서 숨졌고, 19살의 운전자가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사실은 숨졌고요. 오늘 아무튼 북가주에서 시작이 돼서 그 겨울 폭풍이 중가주까지 내려오면서 홍수, 또 지역적으로는 폭설 이어진다고 말씀드리고, 로스앤젤레스는 또 다음 주에 추워져서 다음 주 기온도 보니까 뭐 60도 아래를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지금 의사당 투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한 사람이 아니라 케빈 맥카티 이외에 2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맷 게츠가 추천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맷 게츠와 지금 딱 팀워크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콜로라도가 지역구인 여자 또 연방 하원 의원이 또 해서 오늘도 케빈 맥카티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일단 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잠시 뒤에 좀 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공화당에서요 3명이 하원의장 자리를 두고 겨루고 있습니다. 케빈 맥카티, 그리고 한 사람은 맷 게츠가 지명을 한 의원, 짐 조르단 오하이오죠. 그리고 또 케빈 헌이라는 오클라호마가 지역구인 또 다른 그 연방 하원 의원이 지금 지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맷 게츠와 함께 로렌 보버트가 굉장히 그야말로 뭐 파트너로, 콜로라도가 지역구인 로렌 보버트 의원이 거의 2사람이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데, 이 로렌 보버트가 바로 그 2번째 인물은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가 갈리고 있으니까요. 벌써 3표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짐 조던과 케빈 헌이 3표를 받아갔기 때문에 한 표만 이탈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케빈 맥카티는 또 안 되는 거고요. 민주당은 여전히 오늘도 그 하킴 제프리스의 전부 그 표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표 그 공화당에서 이미 케빈 맥카티가 아닌 다른 2명의 후보가 2표씩 나눠 가졌습니다. 케빈 맥카티는 임시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협상을 아직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미국에 이어 독일도
우크라이나에 무장 차량을 보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뭐 장갑차를 보낸다. 그런데 뭐 장갑차인데 뭐 탱크는 아니다. 그 아주 그 미묘하게 규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무기부터 보내기 시작하다가 점점 강한 무기를 보내죠. 심지어 프랑스가 거부했었던 막 안 해보려고 했었던 탱크를 보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프랑스가 탱크를 보낸다고 한 것은 결국은 독일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고 프랑스가 먼저 발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독일도 이렇게 전투 차량을 보낸다는 겁니다. 중거리 포 보내, 장거리 포 보내, 게다 대고 이제 아주 진화된 방어 시스템 보내, 치명적인 장갑차까지 보내 이렇게 되는 것. 블라디미르 푸틴은 36시간 동안 휴전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줄리어스 그 시저 달력에 의해서는 그 정교회 그쪽에서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휴전하다 했더니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미국이 아니 원래의 크리스마스 때 또 뭐 새해 이런 때도 다 폭격할 것 하고 공격할 것 하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뭐 병원도 공격하고 그런 날 교회에도 폭탄을 던졌으면서 크리스마스 때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전혀 일축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의 와그너 그룹이라고 와그너 그룹이 용병인데 북한에서 와그너 그룹에 북한의 여러 가지 무기를 판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와그너 그룹이 언제까지 단단하게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조금 의심된다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의사당 지금 끝났습니다. 짐 조르단이 세 표죠. 그리고 케빈, 뭐 퍼스트 네임은 케빈 메카피와 똑같네요. 케빈 헌 의원이 2표를 받아서 5표가 됐기 때문에 케빈 메카피 의원의 12번째도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다면은 이 하원 의장을 어떻게 선출하냐면 하원에 서기가 있습니다. 서기가 사회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 이름을 부르면 누구라고 그 의원들이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하고 이렇게 부르는 공개적으로 지금 하원 의장 선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제가 이 선수 말씀드리려니까 웃음부터 나오네요. 버팔로 빌스의 다마리 햄린이 오늘 새벽에 제가 출근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7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말은 못한다. 손가락과 발은 움직인다. 왜냐하면 말을 못하는 것은 호흡기를 끼고 호흡을 하기 때문에 했는데요. 뉴스를 준비하다가 중간에 호흡기도 떼고 이제 말도 한답니다. 이런 그 휴대폰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I love you 하고 동료 팀들에게 버팔로 빌즈에 이제 경기하다가 태클링 도중에 쓰러졌잖아요. 심장마비를 일으킨 젊어서 그런지 참 그 회복이 빠르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폐도 회복 중이라고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은 꼭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장기적인 전망은 모르지만 젊은 선수니까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